윤서진의 방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고요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한여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고, 방 한가운데에서는 어머니인 이혜진 여사가 금방이라도 실신할 듯 소파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마네킹에 걸린 순백의 약혼식 드레스를 눈부시게 비추었지만 그 광경은 축복이 아닌 비극의 서막처럼 느껴졌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아버지 윤 회장의 억눌린 분노가 담긴 목소리였다. 그의 손에는 딸이 남기고 간 것으로 보이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의 손이 너무나 세게 떨리고 있어 금방이라도 종이가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는 편지를 읽는 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작업실에서 막 나온 윤서아가 이 소란을 듣고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편안한 면바지에 라벤더 향이 희미하게 밴 셔츠 차림이었고 길게 기른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여 있었다. 언제나 완벽하게 꾸며진 언니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방 안의 냉랭하고 절망적인 공기를 즉시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윤 회장은 대답 대신 들고 있던 편지를 그녀에게 던지듯 건넸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언니의 익숙한 필체였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이런 삶은 살 수 없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를 찾지 마세요. 짧지만 단호한 문장이었다. 오늘이 바로 아우라그룹과의 약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가문의 명운이 걸린 이게 대체 서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 회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끝났어. 모든 게 끝장이라고. 오늘 약혼식이 무산되면 아우라그룹이 우리를 가만둘 것 같으냐? 당장 내일부터 채권단이 몰려들 거고. 우리 보암주 회사는 공중분해될 거야, 윤서진. 그 못된 것이 집안 전체를 망쳐놨어. 그 순간 절망에 빠져있던 이혜진 여사의 텅 빈 눈동자가 서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 섬뜩한 빛이 스쳤다. 그녀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서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아야, 너 서진이하고 똑같지 않니? 누가 봐도 구별 못할 만큼. 그 말에 서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 설마?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언니가 아니에요. 그녀의 절규는 소용없었다. 윤 회장 역시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다가 이내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임을 깨닫고 서아를 절박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서아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우리를 도와다오. 내 언니 대신 약혼식장에 가기만 하면 돼.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든 수습해보마. 이대로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직원 수천 명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아버지의 애원은 애원이 아닌 협박처럼 들렸다. 그녀의 거부는 가족 전체에 대한 배신으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저항은 부모님의 눈물과 애원, 그리고 회사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책임감 앞에서 무참히 꺾였다. 그녀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의자에 앉혀졌다. 곧이어 집으로 호출된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사각, 사각, 가위가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정체성이 잘려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옷은 벗겨지고 언니의 몸에 맞춰 제작된 화려하지만 불편한 드레스가 입혀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낯선 화장품들이 덧칠해졌고 그녀가 직접 조향했던 자유로운 향기 대신 언니가 쓰던 무겁고 인공적인 향수가 뿌려졌다. 그들은 그녀에게 언니의 말투, 걸음걸이, 미소 짓는 법까지 가르쳤다. 그것은 한 인간을 지우고 다른 인간을 복제하는 잔인한 의식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윤서아가 없었다.
완벽하게 꾸며진 얼굴, 언니와 똑같은 단발머리,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윤서진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의 낯선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쳤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사기극의 주연 배우가 되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와 평생을 약속해야만 했다. 시간 다 됐다. 나가자.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는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의 텅 빈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차가운 결의가 그 안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윤서아가 아닌 윤서진으로 살아야만 했다. 그녀를 약혼식장으로 데려갈 검은 세단이 저택 앞에서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G2 아우라 그룹의 플래그십 호텔. 그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는 숨 막히는 정적과 차가운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윤서에게는 그 어떤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뒤를 따라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언니의 몸에 맞춰 제작된 어색한 투피스와 하이힐이 그녀의 발목을 옥죄었다. 라운지 안쪽 거대한 테이블 상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냉철하고 압도적인 기운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아우라 그룹의 총수이자 언니의 약혼 상대인 권태민이었다. 서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해졌다. 그녀의 부모님이 먼저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자 권태민은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날카로운 콧날과 서늘한 눈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마치 얼음으로 조각한 예술작품 같았다. 그는 윤 회장 부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시선을 곧장 그들 뒤에 서 있는 서에게로 옮겼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서아가 애써 유지하던 평온한 표정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뻔했다. 저 남자였다. 한 달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녀가 익명의 군중 속으로 숨어들었던 그 배에서 만났던 남자. 이름도 직업도 모른 채 하룻밤의 일탈을 공유했던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눈빛의 그 남자.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상처이자 유일한 자유의 흔적이었던 그가 바로 언니의 약혼자였다. 권태민의 얼음 같던 표정에도 찰나의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눈앞의 여자는 분명 사진으로만 보았던 약혼녀 윤서진이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두려움과 반항심이 뒤섞인 그 독특한 눈빛은 그날 밤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던 그 여자의 것이었다. 독특한 라벤더 향과 함께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던 바로 그 여자. 하지만 그는 프로였다. 불과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모든 감정을 지우고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돌아왔다. 이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윤 회장이 어색한 웃음과 함께 서아를 앞으로 내밀었다. 권 대표, 제 큰딸 서진입니다. 정식으로 인사 올립니다. 권태민은 천천히 서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는 서아의 눈을 꿰뚫을 듯이 바라보며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진 씨, 드디어 뵙게 되는군요. 드디어라는 단어에 실린 미묘한 무게감을 느낀 것은 서아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서아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는 이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혹시 모든 것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권태민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사진으로 뵙던 것과는 인상이 조금 다르시군요. 실물이 훨씬 생동감 넘친다고 할까요? 그것은 칭찬이 아닌 명백한 시험이었다. 서아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준비했던 대사를 내뱉었다.
그녀는 언니가 그랬을 법한 차갑고 도도한 목소리를 흉내냈다. 그런가요? 권 대표님, 아마 조명 탓이겠지요. 그녀는 일부러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거리를 두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글쎄요,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던가요? 그의 질문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서한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필사적으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외부 활동을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요. 아마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그들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순조롭다며 안도하고 있었다. 그들 바로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찔하고 위험한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다. 상견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끝났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권태민은 약혼녀를 에스코트하는 척 서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오직 그녀의 귓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오늘 뿌린 향수. 취향이 독특하시군요. 비에 젖은 라벤더 향이라니. 그 한마디에 서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호텔을 빠져나오기 직전 그의 셔츠에 희미하게 묻어났던 바로 그 향기. 서아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거대한 덫에 빠졌다. 그리고 그 덫을 놓은 사냥꾼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잔인한 상대였다. 윤서진으로서의 첫날은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윤서아는 언니의 드레스룸에 서서 온 벽을 가득 채운 명품 옷과 가방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아름다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권태민 대표의 약혼녀 자격으로 한 갤러리의 VIP 오프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미술계의 저명 인사였던 언니에게는 익숙한 자리였겠지만 서에게는 지뢰밭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밤새 언니의 서재에서 미술사 책과 전시회 팸플릿을 뒤적였다. 언니가 남긴 메모, 밑줄 친 문장, 즐겨 찾던 갤러리의 동선까지. 그녀는 윤서진이라는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구겨 넣었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그녀는 긴장감에 잠을 설쳤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갤러리에 도착하자마자 권태민은 곧바로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다. 그는 서아를 언니의 오렌지인으로 보이는 큐레이터에게 데려갔다. 최 관장님, 오랜만입니다. 제 약혼녀 서진 씨입니다. 작년 파리 비엔날레에서 뵙고 처음이죠. 서진 씨,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질문은 서아에게 날아드는 칼날 같았다. 서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순발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초회 관장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기억하고 말고요. 관장님, 파리에서의 시간은 정말 꿈만 같았죠.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편두통이 좀 있어서 혹시 잠시 실례가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대화를 피할 명분을 만들었다. 하지만 권태민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서아를 한 그림 앞으로 이끌었다. 강렬한 색채가 인상적인 추상화였다. 그는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작가의 붓터치가 반고흐의 후기 작품을 연상시킨다고 했었죠. 서진 씨, 그때 했던 설명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전 그 비교가 썩 와닿지 않아서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서아는 미술사에 대한 언니의 학문적 지식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그림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언니를 흉내내는 대신 자기 자신으로서 대답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향사로서의 예민한 감각을 빌려 말했다. 제가 그랬었나요? 기억나지 않는군요. 지금 제게 이 그림은 고흐의 광기 어린 향기보다는 조용한 우울의 향취로 다가오네요.
마치 봄비 내린 뒤에 축축한 흙 냄새처럼요. 그녀의 대답은 권태민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학구적이고 분석적이었던 진짜 윤서진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지극히 감각적이고 시적인 표현이었다. 그 순간 권태민의 얼음 같은 표정에 다시 한번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그의 눈빛에 당혹감과 함께 강렬한 흥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또다시 눈앞의 약혼녀에게서 하룻밤에 그 여자를 보았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완벽한 방음 시설 덕분에 차 내부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권태민이었다. 그는 운전석 너머 창밖을 응시한 차에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다. 많이 변했군요. 윤서진 씨, 취향도, 말투도, 심지어는 풍기는 분위기까지 내가 알던 사람과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죠. 권 대표님, 어쩌면 예전의 제 모습에 스스로 실증이 났을지도 모르고요. 그녀의 방언은 위태로웠지만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날 밤 서아는 언니의 텅 빈 방에 돌아와 녹초가 된 몸을 침대에 던졌다. 권태민과의 시간은 마치 팽팽한 외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그는 명백히 그녀를 떠보고 있었다.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고 즐기고 있었다. 서아는 두려움과 함께 이 위험한 게임에 대한 기묘한 흥분감을 느꼈다. 그녀는 불길에 뛰어든 나방과도 같았다. 같은 시각, 권태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아, 아니 윤서진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약혼녀를 연기하는 저 여자는 거짓말쟁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계약을 위해 결혼하려 했던 진짜 윤서진보다 100배는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여자였다. 그의 이성은 당장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 계약을 파기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그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 했다. 사냥은 이제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이번 임무는 아우라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는 프랑스 파트너사의 신규 향수 론칭 파티였다. 이곳은 윤서아의 전문 분야였지만 그녀는 윤서진의 가면 뒤에서 그저 우아한 약혼녀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사교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가득했다. 서아는 권태민의 곁에 서서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다. 행사의 하이라이트. 권태민의 개회사가 끝나고 프랑스 본사에서 온 수석 조향사가 신제품 향수를 소개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 바로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졌다. 조향사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비틀거리다 무대 위에서 쓰러진 것이다.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 혹은 극심한 무대 공포증으로 보였다. 장례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행사를 준비했던 아우라 호텔의 직원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권태민의 얼굴마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이 행사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아우라 그룹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비즈니스였다. 하객석에 앉아있던 경쟁자 박 이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이 서아의 눈에 들어왔다. 이대로라면 행사는 완벽한 실패이자 PR 재앙이 될 터였다. 그 순간 서아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자신이 윤서진을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다. 조향사로서의 직업적 본능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권태민의 만류를 뿌리치고 망설임 없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당황한 스태프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아 혼란에 빠진 관중들을 향해 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준비된 대본을 읽는 대신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향대에 놓인 향수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 향기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이자 기억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녀는 향을 맡고는 시적인 언어로 그 향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첫 향은 시칠리아의 아침 햇살처럼 상쾌한 베르가모스로 시작합니다. 이내 한밤중에 비밀 정원을 거니는 듯한 자스민의 심장이 드러나고 마지막으로는 소중한 추억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엠버의 향기로 당신을 감싸 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향의 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 향의 세계를 직접 거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한편의 시였다. 서아는 서투른 연기자 윤서진이 아니었다. 자신의 분야에서 완벽하게 빛나는 전문가, 진짜 윤서아였다. 장내를 가득 채웠던 웅성거림은 어느새 감탄과 경탄으로 바뀌어 있었다. 무대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권태민은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서투른 거짓말쟁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으로 빛나는 눈부신 한 명의 프로페셔널이 서 있었다. 그는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넘어 이 여자에게 깊이 감명받고 매료되었다는 사실을. 서아의 즉흥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서 끝났다. 그녀는 대참사를 눈부신 성공으로 바꿔놓았다. 파티가 끝나고 권태민은 서아를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데려갔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지 않았다. 대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오늘 당신이 이 행사를 구했습니다. 그는 의심이 아닌 순수한 감탄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험이 아닌 진짜 질문을 던졌다. 어디서 그런 걸 배운 겁니까? 그 한마디에 서아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했다. 서진! 아니, 저는 원래부터 향수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궁색한 변명이었지만 권태민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오늘 밤 당신은 눈부셨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는 그녀가 윤서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는 이제 적이 아니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 그는 그녀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다. 향수 론칭 파티의 성공은 권태민에게는 예상 밖의 승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굴욕적인 패배였다. 아우라 그룹의 이사진 중 한 명인 박 이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파티 현장이 담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권태민의 실책이 될 뻔했던 재앙이 그의 약혼녀라는 정체불명의 여자 때문에 눈부신 성공으로 둔갑했다. 박 이사는 의심이 많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가 사전에 조사했던 윤서진은 냉철한 미술사학도이자 조용하고 내성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영상 속의 여자는 위기 상황에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와 향수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다. 두 인물은 도저히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뭔가 있어. 무언가 잘못됐어. 그는 즉시 사람을 불렀다. 뒷세계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전직 형사 출신의 흥신소장이었다. 박 이사는 두둑한 현금 봉투를 건네며 지시했다. 윤서진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과거, 습관, 친구 관계, 숨겨진 비밀까지 모조리 다. 무언가 이상해. 아주 사소한 틈이라도 찾아내. 호시탐탐 권태민의 자리를 노리던 그에게 이것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한편 윤서아는 언니의 삶을 연기하는 것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언니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만 이 지옥 같은 연극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언니가 떠난 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시간마저 멈춘 듯한 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언니의 책장, 사진첩, 낡은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알던 완벽한 언니 윤서진의 모습이 가득했다. 각종 상장과 트로피, 명문 대학 졸업장, 유명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서아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 어디에도 언니의 진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언니가 가장 아끼던 두꺼운 미술사 원서들을 책장에서 꺼내보았다. 그러다 한 책의 무게가 유독 가볍다는 것을 느꼈다. 호기심에 책을 펼치자 그 안은 파여 있었고 낡은 가죽 표지에 작은 일기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언니가 숨겨둔 비밀의 심장부였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세상이 알던 완벽한 윤서진이 아닌 고뇌하고 아파하는 한 명의 여자가 있었다. 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린 외로움, 황금 세장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함이 매 페이지마다 절절하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비밀이 있었다. 언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가 아닌 가난한 무명 화가였다. 두 사람은 언니가 후원하던 작은 갤러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일기장에는 그와의 비밀스러운 만남, 함께 그림을 그리고 소박한 행복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언니의 글씨체에서는 서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설렘과 기쁨이 묻어났다. 하지만 마지막 몇 장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모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그 화가의 작업실을 빼앗고 다시는 그림을 그릴 수 없도록 미술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권태민과의 약혼은 그를 지키기 위한 언니의 마지막 선택이자 항복 선언이었다. 언니의 실종은 이기적인 반항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도주였던 것이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덮었다. 평생 동안 완벽한 언니를 부러워하고 때로는 질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제야 그녀는 언니가 짊어져야 왔던 고통의 무게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진실은 그녀의 동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전까지 그녀는 오직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언니를 연기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언니의 비밀과 자유를 지켜주고 싶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다. 그녀의 거짓말은 이제 더 고결한 목적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황에 휩쓸리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언니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그녀의 눈빛이 전보다 한층 더 단단해졌다. 박 이사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교활했다. 그가 고용한 흥신소는 아직 자매가 뒤바뀌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윤 회장 회사의 위태로운 재정 상태와 관련된 온갖 추문을 긁어모았다. 박 이사는 이 정보들을 자극적인 가십을 전문으로 다루는 인터넷 언론사에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온통 두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로 도배되었다. 부도 직전 윤 회장, 아우라 그룹의 딸을 팔아넘기나, 충격 예비 신부 윤서진, 약혼 후 급격한 성격 변화. 이유는 기사는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윤 씨 가문의 도덕성을 공격하고 권태민의 경영 판단 능력까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다가오는 아우라 그룹의 주주총회에서 권태민을 흔들기 위한 박 이사의 치밀한 포석이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된 곳은 권태민의 펜트하우스였다. 윤 회장은 신문을 집어던지며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그는 당장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느리고 비효율적인 대응일 뿐이었다. 권태민은 차갑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적의 수를 읽는 냉철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건 박 이사 짓입니다. 소송을 거는 건 저들의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죠. 모두가 격앙된 상황에서 조용히 있던 윤서아가 입을 열었다.
언니의 일기장을 통해 새로운 용기를 얻은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희생자가 아니었다. 부정하는 대신 우리가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던져야 해요. 그들의 이야기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매력적인 이야기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권태미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허둥대는 윤 회장을 무시하고 처음으로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며 물었다. 어떤 이야기 말입니까? 그는 그녀의 생각, 그녀의 전략이 궁금했다. 그는 어느새 그녀가 내놓을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다. 독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신뢰도 높은 경제 전문지와. 우리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솔직하게 인정해요. 부도 위기가 아니라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이 결혼은 회사를 팔아넘기는 거래가 아니라 전통을 상징하는 우리 가문의 문화예술 사업과 혁신을 상징하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 전략이 만나는 전략적 제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는 팔려가는 희생양이 아니라 가문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선택한 주체적인 여성으로 비춰져야 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기발했다. 수세에 몰린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 공세로 전환하는 전략이었다. 권태미는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경영 전략을 덧붙여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지성은 서로를 자극하며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몇 시간의 회의 끝에 완벽한 대응 전략이 수립되었다. 윤 회장이 돌아간 후 펜트하우스에는 서아와 태민, 단둘만이 남았다. 치열했던 회의의 열기가 가라앉자 둘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권태민이었다. 그는 잠시 얼음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계속해서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윤서진 씨. 아니, 당신이 누구든 그것은 더 이상 비난이나 시험이 아니었다. 감탄이 섞인 솔직한 독백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병을 들어 그녀의 빈잔에 물을 따라주었다.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이었지만 그 어떤 스킨십보다도 더 친밀하게 느껴졌다. 그의 작은 배려에 서아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녀는 이 남자의 적이자 거짓된 약혼녀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다. 역할과 진심 사이의 경계선이 위험할 정도로 흐릿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게임의 적수가 아니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동맹이 되어가고 있었다. 언론과의 인터뷰는 대성공이었다. 윤서아의 진솔하고 당당한 태도와 권태민의 냉철한 카리스마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았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약혼 남녀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략적 파트너로 떠올랐다. 그들의 연합 전선은 예상보다 훨씬 견고했고 박 이사는 섣불리 다음 공격을 시도하지 못했다. 오늘은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호텔 부지를 시찰하러 가는 날이었다. 비즈니스라는 명목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한결 편안하면서도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중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젠장! 권태미인이 드물게 욕설을 내뱉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 시작했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기습적인 폭우였다. 차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고립된 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과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권태미는 잠시 고민하더니 근처에 있는 아우라 그룹의 VIP 전용 별장으로 차를 돌렸다. 별장은 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모던한 건축물이었지만
쏟아지는 비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빗소리는 두 사람의 세계를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시켰다. 그리고 그 빗소리는 서아의 기억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한 달 전, 그날 밤에도 꼭 이렇게 비가 내렸다. 서아의 몸이 긴장으로 굳어지는 것을 권태민은 놓치지 않았다. 그 역시 이 비가 야속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는 젖은 재킷을 벗으며 시험하는 말투가 아닌 담담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이 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오르게 하는군요. 그의 직설적인 한마디에 서아는 숨을 멈췄다. 한 달 전, 그날 밤, 윤서아는 부모님과 크게 다툰 뒤였다. 그들은 그녀의 조향사라는 직업을 딴따라 같은 짓이라 폄하하며 제발 완벽한 언니의 반만이라도 닮으라고 소리쳤다. 평생을 언니의 그림자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지긋지긋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반항이라는 것을 했다. 짙은 화장을 하고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낯선 동네의 재즈 바로 향했다. 그저 하룻밤이라도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었다. 권태민은 피비린내에 나는 인수합병을 막 끝낸 참이었다.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자신의 냉혹함에 스스로 환멸을 느끼던 밤이었다. 그는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정체를 숨긴 채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재즈 바로 들어섰다. 그저 이름 없는 군중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그때 슬픔과 반항심이 뒤섞인 묘한 눈빛에 한 여자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 그저 음악과 술, 그리고 각자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공통된 절망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깊은 동질감과 위로를 느꼈다. 그날 밤의 열정은 사랑이 아니었다. 각자의 삶에서 도망친 두 영혼의 처절한 탈출구였다. 다시 현재, 별장의 거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서아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게 떨렸다. 왜 처음부터 제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건가요? 권태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내가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라는 여자가 훨씬 더 흥미로웠으니까.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그날 밤이 내게도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으니까. 그의 고백은 서아의 심장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지켜보고 때로는 보호해주기까지 했다. 그것은 단순한 흥미 때문만은 아니었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진실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별장 안의 두 사람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고요하고도 애틋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게임의 상대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과 상처를 공유한 세상에서 유일한 공범이자 서로를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폭풍우가 쳤던 별장에서의 그 밤 이후 윤서아와 권태민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서로를 시험하던 날카로운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위태로운 신뢰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감이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연합 전선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다시 한번 몰려오고 있었다. 박 이사의 그물은 착실하게 조여지고 있었다. 그가 고용한 흥신소장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는 윤서진이 사라진 직후 윤 회장 댁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한 가정부와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앙심을 품고 있던 가정부는 돈 몇 푼에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약혼식 날 아침의 혼돈, 겁에 질린 채 머리카락을 잘리던 동생 아가씨, 그리고 두 자매를 바꿔치기 하려는 잔인한 계획까지. 결정적으로
그녀는 그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서아가 잘라낸 긴 머리카락 한 줌을 몰래 보관해 왔던 것이다. 유전자 검사만 해보면 모든 것이 명백해질 터였다. 박 이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권태민을 끌어내릴 핵폭탄급 무기였다. 그는 이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릴 무대를 물색했다. 그의 선택은 일주일 뒤에 열릴 아우라그룹의 연례자선 갈라 디너쇼였다. 정재계의 모든 거물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가장 화려한 무대. 그는 그곳에서 권태민의 위선을 만천에 공개하고 윤씨 가문과 아우라그룹을 한꺼번에 스캔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계획이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갈래서 아우라그룹의 미래를 뒤흔들 충격적인 폭로가 있을 것이라는 익명의 제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한편 서아는 다가오는 결혼 준비와 언니로서의 연기 사이에서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태민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죄책감과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이제 그와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불안을 눈치챈 것은 권태민이었다. 그는 박 이사의 불길한 침묵이 항복이 아닌 더 큰 공격을 준비하는 전조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갈라쇼에서 입을 드레스를 고르는 서아의 곁으로 다가가 나지막이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염려가 묻어 있었다. 갈라쇼는 파티라기보다 전쟁터에 가깝소. 박 이사도 분명 참석할 거고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요. 내가 당신 곁에 있을 테니. 그의 말은 불안에 떨던 서에게 작은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마침내 갈라쇼 전날 밤 서아는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서서 내일 입을 화려한 드레스를 바라보았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였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마치 전사가 입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내일 밤 그녀는 자신의 운명과 가족의 미래 그리고 거짓말로 시작된 이 위태로운 사랑을 걸고 마지막 싸움을 치러야만 했다. 그녀는 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언니가 남긴 문장이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거짓의 성 뒤에 숨지 않겠다고. 어떤 결과가 닥치든. 그녀는 내일 밤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물은 이미 그녀의 목끝까지 조여져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자선 갈라쇼는 그 명성만큼이나 화려하고 장대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부가 그랜드 볼룸 안에 모여 있는 듯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부드러운 오케스트라 선율, 그리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뒤섞여 비현실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윤서아는 권태민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여왕처럼 우아하게 레드카펫을 밟았다. 오늘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갑옷이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파워 커플의 모습으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권태민은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냈고 윤서아는 내면의 불안을 감춘 채에 강인하고 고요한 기품을 발산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떤 진실이 닥쳐오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권태민의 기조연설이 끝나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자선 경매 시간이 다가왔다. 경매 진행을 위해 무대에 오른 것은 박 이사였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연설은 아우라 그룹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그 칼날은 교묘하게 권태민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실성과 정직함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내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 마침내 박 이사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서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윤서진 씨, 오늘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최근 윤서진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들려오더군요.
예전에 당신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일제히 서에게로 향했다. 박 이사는 그녀에게 언니만이 알 수 있는 미술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퍼붓기 시작했다. 서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스포트라이트의 열기가 그녀의 피부를 태울 듯이 뜨거웠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박 이사는 승리를 예감했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다. 해고된 가정부가 찍었던 바로 그 사진. 긴 머리가 반쯤 잘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아의 비참한 모습이었다. 박 이사는 청중을 향해 그리고 권태민을 향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권 대표, 이 여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어째서 당신의 약혼녀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경악에 찬 탄성,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객석에 앉아있던 서아의 부모님은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서아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권태민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박 이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서아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는 그녀를 무대 중앙으로 이끌고 박 이사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박 이사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군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 권태민은 객석이 아닌 오직 서아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고 부드러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윤서아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제 가족이 정해준 약혼 상대는 아닙니다. 장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제가 존경하게 된 여자입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회사의 위기를 구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선택한 여자입니다.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박 이사를 돌아보았다. 나는 윤서아 씨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했습니다. 제 자신의 회사 내부에 숨어 있는 부패한 세력을 정리할 때까지 이 약혼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말입니다. 한 가문의 위기를 이용해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당신 같은 기생충 말입니다. 박 이사, 권태민이 손짓하자 스크린의 사진이 바뀌었다. 그곳에는 박 이사가 흥신소를 고용하고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모든 증거 자료가 띄워졌다. 판은 완벽하게 뒤집혔다. 권태민은 다시 서아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생방송 카메라와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등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윤서아 씨, 이제 당신 자신으로서 나와 새롭게 시작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약혼의 파기가 아닌 진실한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공개적인 프로포즈였다. 권태민은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넋이 나간 윤서아를 데리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박 이사는 무대 위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내려오며 마지막까지 발악적인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 두 사람은 기자들의 소란을 뒤로하고 호텔 최상층의 안전한 개인실로 피했다.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권태민이 그런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권태민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정한 CEO의 모습은 없었다.
한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진솔한 눈빛만이 존재했다. 당신을 잃는 것이 그 어떤 비즈니스 계약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의 고백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서아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날 밤의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박 이사는 불법 사찰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사회에서 즉시 제명되었다. 권태민은 위기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리더십을 증명했고 언론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업의 음모를 이겨낸 세기의 로맨스로 대서사시처럼 다루었다. 이 소식은 멀리서 숨어 지내던 윤서진에게도 전해졌다. 동생의 희생과 권태민의 예상 밖의 진심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윤 씨 가문은 폭풍 같은 재회의 시간을 가졌다. 서진은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과 그들 때문에 겪어야 했던 절망에 대해 절규하듯 털어놓았다. 서아는 더 이상 언니의 대역이 아닌 동등한 동생으로서 언니의 편에 서주었다. 평생 비교의 대상이었던 두 자매는 그 순간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안았다. 서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선언하며 서아를 짓누르던 마지막 의무감의 굴레를 스스로 벗겨주었다. 며칠 후 권태민은 윤 회장을 만났다. 그는 두 가문 사이의 약혼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윤 회장의 회사에 결혼을 전제로 한 부당한 지원이 아닌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건의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을 제안했다. 그것은 서아를 위해 그녀의 가족을 올가맨 마지막 족쇄까지도 완전히 풀어주기 위한 그의 배려였다. 몇 달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작은 공방. 윤서아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번째 향수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공간은 그녀의 향기처럼 따뜻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해낸 주인이었다. 새로운 향이라도 개발 중인가?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권태민이 커피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위압적인 CEO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의 일터를 찾아온 평범한 남자였다. 두 사람은 이제 연극이 아닌 일상을 공유하는 편안한 연인이 되어 있었다. 서아는 자신이 막 완성한 새로운 향수를 그에게 내밀었다. 투명한 병 안에서 황금빛 액체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맡아봐요. 당신을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향은 시원하면서도 깊은 우디 향을 지나 마지막에는 예상치 못한 부드럽고 따뜻한 잔향을 남겼다. 마치 그의 차가운 첫인상과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진심처럼 권태민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폭풍이 지나간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윤서아 씨, 이 모든 일 끝에 지금 행복합니까? 서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일군 이 아름다운 공간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고 진실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지금. 처음으로요. 그것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과 진실한 사랑을 모두 손에 넣은 한 여자의 완벽한 대답이었다.